합시다. 진짜 소금. 좋겠다. 혹시 못 뜯어? 네. 어떻게 하죠? 나 뜯어줄게. 오 유림이. 아니 그냥 이렇게 여는 거 아니야? 이걸 뜯어야 되네. 환경을 보호하는 조치상. 기다려. 이렇게 해야 되나? 분석 되니까. 이게 되게 잘 그러든. 아 여기 아니. 분명 막아져 있겠지. 아 선생님 잠시만요. 그래 이렇게 하는 거. 있어? 아니 나. 아 분명히 막아져 있어. 이게 오. 이중. 너무 환경 나온다. 빨리 뜯어. 자 합시다. 그 오늘부터 이제 수요일이 시작인데 할게. 자 일단 시작부터 하게 되면 수요일이 뭐니? 왜? 나요. 그냥 리는 언니. 다 너무 수요일 나열이 나왔지. 네 글자. 물론 이제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맹점자면 괜찮아. 규칙적이 매우 좋아. 쌤은 사실 이제 규칙 있는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말이잖아, 맞지? 그럼요. 자, 어쨌든 규칙 있는 나열이고 규칙 없는 나열을 수요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 있다. 있다. 다만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규칙 없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암호학에서는 규칙 없는 수열을 만들고 이제 계속 연구를 해. 암호? 암호. 저 왜 암호 저 암호학 다 알아요. 동영 암호, CPR 암호. 왠지 물어봐주세요. 왠지 물어봐주세요. 왜? 뭐 준비했어? 말고사. 기본고사에. 저거? 아니 그거. 근데 그거야? 그 암호학은 아, 사실은 그거야? 그 대학교 가서 암호학 하려면 암호학 전공이 없어. 대학원에 있어. 아이고. 아이고 뭔지. 그래서 이제 수학과 상위 전공이 암호학입니다. 암호는 진짜 어려운 파트라서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그런 거 할 때는 이제 규칙 없는 게 정확히는 규칙이 없다기보다는 규칙을 찾을 수 없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규칙 없으면 나도 못 찾잖아. 그래서 딱 그 키를 가진 사람만 찾을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게 이제 중요하거든. 어쨌든 우리는 이제 그런 걸 할 레벨이 아니잖아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규칙 있는 나열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원래 교과서의 정의 이게 한 개가 다거든. 이게 한 개가 뭐야? 어쨌든 이거 한 개가 다거든. 자, 근데 이제 사실 문제를 풀 때는 하나의 사고를 조금 더 하면 좋고 사실 중간 난이도의 문제를 풀 때는 꽤 중요합니다. 아주 하이 레벨 가면 트렌드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냥 적당히 한 2, 3년 전? 한 3, 4년 전까지는 이게 유행이었어. 뭐냐면 함수야. 수열도 일단 함수를 보자는 얘기지. 물론 이제 오늘 우리가 수업에서 함수를 할 건데 이제 그걸 하고 이야기하면 조금 더 매끄럽긴 하겠지만 어쨌든 다 안 다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정의역이 이제 자연수인 함수를 우리가 수열로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수열이 있으면 이제 1, 2, 3 이렇게 나열한다고 하자. 이렇게. 자, 근데 저렇게 나열할 때 이제 저 1을 가리켜서 첫째 항, 2를 가리켜서 둘째 항, 3을 가리켜서 뭐 셋째 항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세 번째 항 해도 괜찮고. 그러면 이제 저 다음에 뭐가 나올까를 이야기할 때 사실은 쌤 마음에 달려있다 맞지? 내가 저기다 4를 쓰고 싶으면 4를 써도 괜찮고 26을 쓰고 싶으면 26을 써도 괜찮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내가 일관성있게 규칙이라고 했으니 규칙 있다고 했으니까 규칙만 잘 만들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수열이 어떤 항들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 항 한다고 했었잖아, 맞지? 어떤 항들로 이루어졌는지를 좀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친구 여기를 보고 n지항이라고 부르거든. n지항을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사실은 혹은 이제 저걸 n지항이 만족해야 되는 어떤 조건을 명확하게 표현하면 이제 그 수열이 확정되잖아, 맞지? 그래서 갑자기 어쨌든 얘를 이제 n이라고 쓰자. 그러면 이제 복잡하지 않겠죠. 네 번째 항은 무조건 답은 0. 네 번째는 무조건 4가 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수열에 이제 이름을 붙일 때 쌤이 얘를 AN 이렇게 붙일 거고 사실 그 수열이 약간 집합, 그 수의 집합 같은 느낌을 볼 수 있어서 이렇게 집합 기호를 써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괜찮? 오케이. 그리고 이제 이걸 가리켜서 이 n지항을 가리켜서 다른 이름으로 일반항이라고 부르고
일반항은 수열이 만족해야 되는 어떤 식 또는 문장을 가리킨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예를 들어 쓸 때도 그냥 이제 AN이라는 수열이 일반항 N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좀 더 깔끔한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저렇게 표현하기로 되어 있는 거고 약속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이렇게 익숙해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데 그게 어려운 약속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BN이라는 수열을 정의하는데 BN이라는 수열을 그러니까 BN의 일반항을 3n-1 이렇게 줬다고 하죠. 그럼 n에다가 1을 대입하게 되면 2가 될 거고 2를 대입하게 되면 5가 될 거고 3을 대입하게 되면 8이 될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나열되다가 n장을 3n-1 쓰고 이렇게 나누면 돼요. 여기가 괜찮니? 그래서 이제 수열을 배우면 첫 번째 미션이 이제 일반항 찾기가 보통 혹은 특정한 이제 항의 값 찾기가 이제 첫 번째 미션이 되겠지. 뭐 신기한 수열이 있었는데 기억이 날랑말랑. 까먹었다. 안 해야겠다. 다음에 할게. 중요한 거 아니라서. 근데 이제 그 베르나르 베르베르 소설에 나오는 수열이 있어. 네. 몰라? 베르나르 베르베르. 자 어쨌든 그 사람은 그 뇌라는 소설이 있거든. 그 소설에 나오던 수열이었는데 까먹었어. 사람 이름이 베르나르 베르베르예요? 필명인 것 같아. 그게 어떻게 지워서 그렇게 됐지? 아니 프랑스 사람이야. 베르나르 베르베르요? 맞는 것 같은데? 베르나르 아닌가? 베르베르. 맞아요. 한 대는 상식이 넘치는 사람이었는데 강사 생활이 너무 길어지면 상식 부족으로 가고 있어. 쌤 보통 그럼 어디서 수집하세요? 아니 쌤이 근데 그 30살까지는 확실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취미가 독서였다. 그리고 일주일에 최소 한 권 이상 읽었어. 최소. 진짜 많이 읽었어. 그래서 그 이야기도 안 해줬나? 쌤이 이제 잠실역에서 책 보다가 너무 팍쳐가지고 잠실 그 지하철 그 스토너 사이에 있지. 거기에 책이 빠졌어. 근데 이게 사람이 잠실역이 인간이 엄청 많은 거 알지? 우르르 들어오는데 내가 이렇게 됐단 말이야. 나는 책 보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날아가서 이렇게 했는데 하필 그때 비가 오고 있었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영무원한테 부탁해서 찾아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딱 갔더니 이제 책이 이렇게 닫혀져 있는 거지. 근데 문제는 내가 그걸 이제 도서관에서 빌려서 본 책이란 말이야. 왜냐면 내가 책을 일주일에 한 권 이상 읽는데 그걸 다 살 수가 없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제 천 권이 뭐야? 많이 읽을 때는 진짜 엄청 읽었거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내가 배상했지. 약간 짜증났어. 뭐? 맞아. 그런 거 빨리 검색해서 보면 재미없는데. 자, 어쨌든 루켄세이라고 해서 저게 보면서 이런 수요일이라서 규칙 찾기 시켜야 재밌는데 따시기. 아 그래요? 나쁘다. 자, 못 어쨌든 봤어요 그 책. 아니야 나중에 해. 그러니까 안 할 때.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서 미리 한번 보고 왔어요. 근데 자, 어쨌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규칙들 중에서 이제 우리는 결국 수열이라는 걸 이제 처음 배우고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뭔가 좀 더 잘 다룰 수 있게 혹은 좀 더 가까워지게 뭔가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수열들을 공부하게 될 거거든. 그 두 가지가 이제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야. 그러니까 차이가 일정한 수열과 비가 일정한 수열을 하게 되는 거지. 다 알았냐? 정신이 살아있니? 그래, 봅시다. 자, 이제 처음에 이제 등차 수열부터 할 건데 우리 보통 이제 4가지에서 5가지 정도 뭐 하는 거야? 제가 때렸어요. 우리 하이파이브 한 거 아니야? 지금 여기 빨개진 거. 지금 이렇게 때렸어. 잘했어. 자, 어쨌든 봅시다. 이제 처음에 이제 등차 수열이 이제 어떤 수열이냐? 이제 그 차이가 일정한 수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큰일 날 뻔했다. 자, 일정한 수를 더해서 얻어지는 수열입니다. 이게 차이가 일정한 수열은 이제 해석한 거고, 이제 정의는 일정한 수를 더해서 얻어지는 수열이야. 우리 정삼각형의 정의가 뭐지? 정삼각형의 정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야. 세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은 성질이야. 정하는 이거 누가 정했는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도 어쨌든 그 정의랑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성질은 약간의 갭이 있어. 또 그렇게 설명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기준이 있어야 일반생께 설명이 되니까. 자, 어쨌든 정의는 이겁니다. 더해서 얻어지는 수. 보통 이제 이 일정한 수를
우리가 이제 공차라고 보죠. 공통된 차이라는 뜻이고 영어로는 이제 영어로 쓸 수 있나? 이렇게 쓸 겁니다. 뭐라고? 지우가 좋아하는 거. 때려달라고? 지우가 좋아하는 거. 자, 어쨌든 이제 공차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가 어떤 항 사이의 관계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n 더하기 한 번째 항이 n 번째 항에다가 일정한 차이, 즉 d를 일정한 수 d를 더해서 얻어질까. 여기서 다시 인리셔를 따보겠지. 일정한 수를 이제 더해서 얻어지는 수를 가리켜서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건 사실 여기서 봤다시피 어떤 수열에 대해서 좀 완성된 정보가 얻어지기 위해서는 일반항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등차수 일반항을 쓸 건데 이제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긴 친구죠, 맞지? 자, 첫째 항이 있으면 지금 날파리 한 마리가 쌤 예전에 그 젊을 때 이제 젤을 바르고 다녔는데 젤이 그 오렌지 향 뭐 이런 거였거든. 진짜 파리가 막 진짜 답이 없더라고. 그처럼 맞지? 걔네들 그런 향을 좋아하나 봐. 그래서 엄청 인기 오는 거야. 그럼 이게 뭐지? 뭐 이런 생각 하는 거지. 자, 여튼 A 첫째 항이 A, 두 번째 항은 A 더하기 B, 세 번째 항은 A 더하기 2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이제 n 번째 항이 뭐가 될 거냐? 보니까 이 수열은 사실 뭘 다루는 거라? 규칙을 다루는 거야. 어쨌든 이거는 플러스 알파에 가깝고 사실 우리 한국 교육 과정에서는 그냥 플러스 알파에 가깝고 기본은 규칙이거든. 기본 규칙. 그러면 이제 이런 걸 보고 나는 규칙을 찾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일관성있게 찾는 거야. 항상 첫 번째 항이 뭐야? A. 두 번째 항이 A 더하기 D지. 그러니까 D가 한 번 더해지면 두 번째 항인 거야. D가 두 번 더해지면 세 번째 항이고 네 번 더해지면 다섯 번째. 말을 거꾸로 있구나. 섞었어. 어쨌든 결국은 이제 n 번째 항이 뭐가 될 거냐? 그 친구 일반항이 될 건데 A에다가 그 항 번호보다 한 번 적게 더한 게 이제 n 번째 항이 되겠지. 이렇게 만들어져요. 괜찮니? 그래서 이제 점화식이 저겁니다. 근데 이 점화식을 우리가 전개를 해보게 되면 봤다시피 우리가 이제 전력이 자연수는 함수라고 했잖아, 맞지? 그러니까 약간 함수 느낌을 봐서 얘를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변수가 누구지? n이 변수잖아, 맞지? 그러면 n을 우리가 어떤 주목하는 문자라고 생각하게 되면 n에 대해서 내림 차수는 쓸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이제 n에 대한 1차식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뭐 공간을 띄운 이유는 예상하시겠지만 이렇게 쓸 말이 있어서 띄운 거고 실제로는 빨간색으로 썼지만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공차가 0이 되어도 괜찮아. 근데 크게 관심을 기울이진 않아. 저거는 뭐랄까 함정 의도밖에 거의 없어. 수학적으로 공차가 0이 게 특별히 중요하진 않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로 n에 대한 1차식으로 볼 건데 그때 이제 예외적으로 공차가 0이면 이게 n이 죽어버리니까 이제 1차 이하식이 될 수 있다. 즉 상수식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을 잘 관찰해 보게 되면 우리한테 보이는 건 이 1차식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뭐도 보여? 1차항 개수가 그것도 좋습니다. 1차항 개수가 공차고 이 친구가 사실은 이제 함수 그래프로 표현하자면 이제 기울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매우 좋은 접근입니다.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해야 될 얘기가 우리가 등차 중앙. 등차 중앙은 이제 그 어떤 항 사이들 관계인데 등차 수열에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가운데에 위치한 항의 값이 이제 양쪽에 있는 항의 값의 이제 합의 절반과 같다. 그런 게 이제 등차 중앙이거든. 그래서 이제 A, B, C 세 수가 이 순서대로 등차수, 이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룬다면 라고 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B 빼기 A랑 C 빼기 B랑 같다는 얘기잖아, 맞지? 이 식으로 샥샥 정리하면 이제 B가 2분의 A 더하기 B가 되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산술 평균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괜찮니? 응? 그렇지. 저거는 이제 집중력 테스트. 자, 쌤이 집중력. 괜찮니?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합에 대한 얘기인데, 등차수의 합은 이제 우리 가우스 형님, 할아버지, 아저씨, 뭐지든 가우스가 이제 한 거지. 할아버지, 그치 할아버지지. 어쨌든 봅시다. 우리가 이제 그
SN이라는 기호를 정의할 거거든. SN이라는 기호를 정의할 건데 영어로 이제 sum 또는 summation이 이제 합이잖아, 맞지? 그래서 이니셜을 따서 이제 S라고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SN이라는 기호의 의미는 이제 첫 번째 항부터 n 번째 항까지 합이야. 좀 뚜껑 가서 이제 AN까지 다 한 거지. 그럼 이제 AN이라는 친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뭐야? 잠깐만. 집중력 이슈. 집중.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우리가 좀 등차수열에 대해서 간단히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런 행동을 할 거야. 가우스가 어떻게 하는지는 알고 있지? 그래서 100까지 더하시오 했을 때 어떻게 했어? 양쪽부터 해서 곱하기.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석해도 괜찮은데 보통 어떻게 조금 더 요즘 많이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이것도 오늘 근데 약간 수요일이라 또 조금 한지 간만이라서 이렇게 쓸 수 있고 이렇게 쓸 수 있어. 쌤이 뭐 했는지 알겠어? 그냥 뒤집어서 다시 쓴 거야, 맞지? 첫 번째 항부터 n 번째 항까지 합을 n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까지 합을 바꿔 쓴 거지. 그럼 당연히 둘이 어떨 수밖에 없어. 똑같을 수밖에 없지. 그리고 다 하자. 그럼 이 SN A1 더하기 AN이 몇 개 생겨? N개. n개 생기지. n개. 맞지? 그래서 SN은 2분의 n 곱하기 A1 더하기 AN에서 이게 이제 등차수의 합의 공식이 된 거야. 근데 저기서 앞에서 우리가 A라는 친구가 AN이라는 친구가 A 더하기 n-1이었잖아. 그래서 2분의 n 곱하기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괜찮니? 오케이. 또는 우리가 AN을 표현해서 이제 L이라고 쓰기도 하거든. 마지막 라스트라서. 그래서 이제 얘를 그냥 2분의 n 곱하기 A 더하기 L을 쓰게 하지. 그러니까 괜찮니? 오케이. 근데 이제 이 2분의 A 더하기 L이라는 것의 의미가 뭐야? 이제 평균이잖아, 맞지? 서부가 끝에 평균이고 사실은 전체 평균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친구 전체를 n으로 나누면 2분의 A 더하기 1이 나올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그러니까 괜찮니? 지우야 너무 졸려? 아니요. 자, 졸리면 때려줄 수 있다. 다들 기억이 잘 나? 하율이 뭐야? 하율 책상 한 20cm 당겨줄까? 진짜 안 보였구나. 아니 여기는 잘안 보여. 여기는 분명히 조금만 선생님, 어? 망고 젤리 있나요? 저거 참 저거 뜯어. 우와. 저는 레몬 아 예. 그것도 꺼내. 집에 가져가는 거야? 다른 거 사까? 근데 아래는 비타 씨도 어떻게 봤어요? 싫어. 안 그거랑 그거랑 아 근데 그래? 저거보다 훨씬 안 돼. 어. 약간 비타 씨는 영상보다 않았거든요. 자,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뭔 말을? 네. 합시다. 우리 그 1번 문제 한번 볼까요? 1번 문제. 등차수열은 이제 눈풀이 맛이 좀 있는데 열심히 해봅시다. 이제 동차가 마이너스 1에. 자, 그 다음에 A5가 마이너스 5래. 그 다음에 AK가 마이너스 41일. 그때 이제 K의 값을 찾으시면 나왔어.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41까지 공차를 몇 번 더 해야 되지? 18번. 18번? 그러면 5에다가 K가 18을 더하면 K가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일반한 구에서 풀이는 이제 약간 후수미 항상. 그 수열은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사실 규칙이거든. 그래서 규칙은 사실 뭐랑 관련이냐면 구조랑 관련이란 말이야. 이제 구조를 좀 이해해서 규칙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좋은 거지. 뭔가 식을 이제 쓰는 건 사실은 약간 어쨌든 1번 옵션은 항상 아니니까. 식을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야. 6번 보세요, 6번.
자, 6번은 이제 1부터 이제 쭉 나열된 자연수가 있네. 조금만 많이 써. 자, 이렇게 있는데 문제에서 보니까 홀수 번째항을 택해서 나열하고 첫 번째는 홀수 번째만 나열해서 1, 3, 5, 7 이렇게 나와. 1, 3, 5, 7. 그 다음 뭐래? 두 번째 시행에서는 첫 번째 시행에서 만들어진 수열의 홀수 번째항을 택해서 차례대로 나열해. 이제 다시 홀수 번째 또 택하는 거지. 1, 5, 9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저 수열이 또 홀수 번째를 반복하네. 우와, 어떻게 하지? 그 다음에는 또 이제 1 홀수 번째니까 9 이렇게 선택해야 된다. 맞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약간 뭐 느낌적인 느낌으로 가도 괜찮아. 그러니까 첫 번째에서는 공차가 얼마였어? D1이라고 할까? 첫 번째 공차가 2였잖아, 맞지? 그러니까 1이 계속 살아있단 말이야, 어차피. 맞지? D2는 얼마가 돼? 1, 5였으니까 4잖아. 에이, D3는 간단하네, 맞지? 여섯 번째니까 D 근데 8 맞지? 1에서 9까지 8 맞잖아. 그러면 D6은 얼마야? 64가 되겠네, 맞지? 여섯 번째로 선택한 수열은 이제 첫째 항 1고 공차가 64의 등차수로 되겠다, 맞지? 그러니까 규칙 발견해, 규칙 발견. 안녕?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아까 이 ABC라는 게 꼭 연속하는 항일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했었나? 아니요. 사실 내의 느낌으로 사실 말을 하긴 했었거든. 왜냐면 이제 세수의 간격이 일정할 때라는 말도 사실 했었단 말이야. 이게 꼭 이제 연속하는 세 항이 아니어도 괜찮긴 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제 어떤 수열이 A1, A2, A3, A4 이렇게 있을 때 이 친구들이 내가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이들도 일정한 간격이잖아, 맞지? 왜냐하면 요 간격이 일정하니까 그걸 세 칸씩 가게 되어도 이제 등차수를 이루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이 세 수에 대해서도 뭐가 성립한다고? 등차 중앙이 성립한다. 괜찮아? 오케이. 그럼 이제 어떤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되냐면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볼 건데 의 구조를 이 항 번호를 관찰해서 생각할 수 있어. 즉 2와 8을 더해서 2로 나누게 되면 정확히 얘가 되면 요 세 수가 등차수를 이룬다고 해석할 수 있거든. 이렇게 구조가. 물론 이제 써보자면 이렇게 되겠지. 얘는 A에다 공차를 1개 더한 거고 얘는 A에다 공차를 7개 더한 건데 얘는 A에다 공차를 4개 더한 거니까 결국은 이제 이거 둘이 더해서 나누기 하면 얘가 안 되질 거라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차이가 정확히 3D씩이라는 것도 관찰할 수 있겠다 하지. 여러 가지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7번 문제를 보면 문제에서 A2 더하기 A9가 25고 그 다음에 A5 더하기 A11이 41이 근데 이거는 좀 나이스하지 않은데 맞지? 이 친구는 5랑 11 더하면 얼마가 돼? 16이잖아. 지금 얘는 2A8 이렇게 써도 괜찮아. 얘는 2랑 9랑 더하면 얼마야? 11이잖아. 지금 얘는 곤란한데? 네. 어떻게 하지? 뭐 이제 굳이 머리를 써보자면 이렇게 써도 괜찮아. 그러니까 임시로 잠깐 갔다가 오는 거지. 원래 수열이라는 건 오늘 보면서 정리가 돼. 이렇게 써놨지만 자연수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얘를 뭐로 볼 수 있다고? 1차 함수라고 볼 수 있다고 했었잖아. 그치? 그럼 1차 함수는 정의역이 뭐야? 사실은 모든 심수거든. 그래서 임시로 잠깐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건 괜찮다는 거지. 물론 이제 자연수에서 표현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가면서 몇 D가 커진 거지? 2.5D가 커진 거잖아, 맞지? 그리고 이 차이가 지금 정확히 15잖아. 그러면 2.5는 2분의 5니까 15 나누기 2분의 5 이렇게 쓸 수 있겠다, 맞지? 그래서 D가 얼마라는 사실, 6이라는 사실을 알았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A8이 지금 20이었으니까 그걸 가지고 A30이 계산하면 되겠다, 맞지? 그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오케이. 중요한 건 아니다. 수열은 약간 오프하게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10번은 재밌게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대소관계 판단도 그냥 사실 이제
저는 일반항으로 구하게 되면 그냥 바로 판단할 수 있거나 아니면 적당히 찍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잘 따라오고 있니? 네. 어렵지 않지? 네. 그러면 괜찮지? 자 그러면 우리 그 14번 그래도 한번 봐볼까? 14번은 이제 우리가 등차수열에서 정말 중요한 사고 중에 하나가 약간 재구성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등차수열 중에서 일부를 일정한 규칙으로 선택하게 되면 걔네들도 등차수열로 물론 이제 등 간격으로 선택한다는 그 구조가 성립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지금 AN이라는 수열과 BN이라는 수열을 교집합의 원소라고 해야겠는데 저거는 이제 AN의 공차가 2고 BN의 공차가 3이면 AN과 BN의 교집합의 그 공차는 6이 될 수밖에 없거든. 그거는 확인해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N의 항의 값과 BN의 항의 값 중에 처음으로 갖게 되는 것을 찾고 그리고 공차가 6의 등차수를 구한 다음에 처음으로 4자리 다연수가 된다고 했으니까 999보다 크기 위한 n의 값을 찾으면 되겠지. 나는 지금 못 때렸지. 괜찮아? 윤성님 살아있어? 윤성님 약간 죽어가는데. 자 그래서 이제 약간 그냥 관찰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 1, 3, 5, 7, 9 이렇게 가는 거고 11, 13 이렇게 가는 거고 B라는 수열은 3n 더하기 2부터 시작하니까 5부터 시작한다 맞지? 5에다 8 그리고 11 그리고 14, 17 이렇게 가겠구나. 자 그러면 이제 처음으로 겹치게 되는 게 5고 그 다음에 11이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제 첫째 항이 5고 공차가 6인 이제 등차수를 낼 거다라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어. 그리고 4자리 자릿수 되기 위한 n의 값을 구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이슈로 넘어갑시다. 이제 두 수 사이에 일정한 수를 넣어서 만들어지는 수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A라는 숫자가 있고 x1, x2, xn이라고 있다고 하자. 그리고 B라고 있다고 하자. 얘네들이 등차수류인데 우리가 그러면 세 가지를 확인하는 거거든. 첫 번째는 항의 개수가 몇 개냐? 항수가 몇 개지? 자, 쌤이 이제 윤상아 쌤 표정에서 살기가 느껴졌어. 너 지금 졸고 있어 이 자식아. 졸리는 않아요. 지금 몽롱해가지고. 너 몇 시간 잤어? 근데 한 번 더 잤으면 좀 잤을 거 아니야? 5시간 됐네? 나 항수는 n 더하기 2예요. 자, 두 번째. 공차는 얼마지, 공차? 자, 우리 공차를 편의상 D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D 한 번 더 하고 또 D 한 번 더 하고 또 D 한 번 더 해서 이제 A에서 출발해서 B까지 도착한 거잖아, 맞지? A에서 공차를 몇 번 더 해야 B에 도착하게 되는 거야? n 플러스 한 번이죠, 맞지?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A에다가 공차를 n 더하기 한 번 더하면 B가 되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A를 넘기고 양변을 n 더하기 나누면 이제 정리가 되겠지. 그래서 그렇지. 이거는 방침이다. 괜찮니?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세 번째는 합을 구하는 거거든. 합은 어떻게 구할까? A 플러스 D B네. A 플러스 B. 합은 아까 얘기했지만 2분의 평균. 그러니까 A 더하기 B 하고 곱하기 함수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괜찮아? 항상 등차수를 하고 6점 여기 있잖아, 맞지? 어디 갔니? 항수에다가 평균으로 첫 항과의 끝항 나누기 평균을 곱하게 되면 항상 합이 나옵니다. 이렇게 저 구조를 잘 알면 좋다. 자 그러면 우리 17번 한번 보십시오. 17번 문제를 보게 되면 3과 12 사이에 m입니다. 3과 12 사이에 그리고 12와 39 사이에 n개의 수를 넣어서 이제 등차수를 이루도록 하겠대. 자, 봅시다.
여기 x1 이렇게 가서 xn까지 이렇게 쓰고 m까지 처음에 m입니다. a군요. 그리고 자 a1부터 am까지 m개가 들어있고 그 다음 b1부터 bn까지 n개가 들어있어. 이렇게. 자 이때 얘네들 전체가 등차수를 이루면 요 사이의 공차와 요 사이의 공차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이렇게 아까 근데 공차 우리 공식 만들어놨잖아. 어떻게 하면 돼? 이거 빼기 이거 하고 이제 한 개수 더하기로 나누면 되잖아. 어떻게 너무 많이다. 어쨌든 이제 n 더하기 1분의 구랑 n 더하기 1분의 얼마? 27인가? 이거 정리하면 이제 답 나오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거 한 거야. 여튼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등차 중앙은 이제 일단 기본값은 있고 살아야 되면 다행이다. 이 기본값이 이거야. 그래서 이제 연속하는 세 등차수열이 주어졌을 때 이제 양 끝에 거 두 개 더해서 2로 나눈 게 가운데 거를 갖다 쓰면 이제 관계식이 만들어지고 이제 문제를 풀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미쳤어. 너무 쉽도 않지. 끝난 거예요? 등차 수요? 아니 아직 공부 많이 남았지. 이제 그다음 이제 그 등차수를 이루는 수 이렇게 주어질 때를 이루는 수. 등차수열 지금 문제가 엄청 어려워질 수 있거든. 근데 엄청 어려운 책이 없으니까 등차 수열이요. 엄청 어려울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게 많은데 그거는 사실 이제 이야기했잖아. 개념이 맥스가 높은 게 아니라 문제가 어려운 사실 내가 봤을 때 약간 무한대야. 그래서 무한히 어려워질 수 있어. 자, 어쨌든 그건 이제 미래의 걱정이고 지금 우리는 해봅시다. 등차수를 이루는데 근데 첫 번째로 세수가 등차수를 이룬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하지? a-t a 더하기 d 이렇게 잡는 게 일반적이긴 하지. 사실은 a 더하기 d a 더하기 d라고 잡아도 괜찮은데 우리가 등차수열 문제를 풀 때 저 세수의 합을 구하는 경우가 많거든. 이게 문자 한 개로 표현되는 게 두 개로 표현되는 것보다는 보통 이제 미주수 처리해서 더 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전자 요걸 먼저 이제 보통 선택을 할 거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내수일 때도 사실은 꽤 불편하긴 하지만 이제 굳이 이렇게 쓰는 거지. a-3d a-t a 더하기 b a 더하기 3d 이렇게 내수를 잡는 거지. 물론 다섯수일 때는 좀 쉽긴 하겠다, 맞지? 다섯수가 등차수를 이룬다고 하면 a-2d부터 시작해서 뚝뚝뚝뚝 가서 a 더하기 2d에 도착하게 잡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수 같은 경우는 근데 조금 주의해야 되는 건 이제 공차가 얼마인 거지? 얘는? 공차가 2d인 거죠, 맞지? 요거는 조금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어쨌든 우리는 합을 처리할 때 미지수가 적은 게 좋아서 저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괜찮아? 그럼 24번이 어떻게 보죠? 24번. 그리고 오늘 이제 원장님이 지금 문자를 각 학부모님께 보내신 거 너희들한테도 왔어? 네,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숙제 미는 사람은 이제 집에 안 보내겠다 뭐 이런 선언을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보는데 이제 안 보는 것 같다. 아 그치 그 말이긴 한데 자 어쨌든 원장님이 가끔 이제 약간 극단적으로 단호해 주실 때가 있거든요. 우리 지금 그런 상태 많이 심각하지 지금. 아니요, 저첫 번째 거는 거의 다 했어요. 다 했어. 이걸 배는 해야지. 하 우리 많이 지금 했는데 이것도 포함이에요? 특강까지라고 문자 특강 됐어. 포함이에요. 특강 문자 들어있지 않아?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조금 더 아니 문자에 특강이 들어있더라고. 많이 너무 많네. 원장님도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거는 이제 부원장님의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다. 그냥 선언이다. 좀 선생님한테 의견을 물어보면서 네,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이제 사실 그 소심해서 원장쌤이 특강 포함하냐고 안 하냐고 여쭤보셨으면 뭐라고 하셨어요? 특강 좀 힘들지 않을까 이랬겠지. 이렇게 어쩔 수 없다. 좀 말해주면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지. 이미 이야기했잖아. 원장 이게 너가 나중에 이제 조직생활 해보면 알겠지만 이게 이렇게 권위를 세웠을 때 그걸 무너뜨리면 부원장. 아니 근데 이렇게 나왔을 때는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그리고 보내고 정정합니다. 특강은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자, 어쨌든 근데 화목도 와야 돼요? 그러라는 얘기야 사실. 근데 이제 항상 그렇지만 이제 그 내의 일처리에 대해서는 크게 뭘 안 하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A라는 학생이 있는데 과제가 심각하게 밀렸어. 사실 인간적으로 학원에 24시간 일주일 살아도 못해. 그럼 그걸 해내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니야. 딱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돼. 어쨌든 합시다. 자, 이 친구는 세 실근이 이제 등차수를 이루는데 이제 세 실근을 A-D, A 더하기 D 이렇게 잡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특히 선행을 시키면 이제 약간 이제 자기 근계수 안다고 막 열심히 이제 한 근계수 막 연립해서 푸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 다 답은 얼마야? 3이. 다 답은 9잖아, 맞지? 네. 3A가 9인 거잖아. 네. A가 얼마야? 아, A는 얼마야? A가 3이잖아. 지금 A는 뭐야? 첫째 한. A는 근이잖아, 근. 대입하면 되지. 이렇게 보이지. 완전 지구하고 날리겠지 나는. 근계수 쓰는 거 아니야, 알았지? 근계수는 딱 여기 합을 구할 때까지만 쓰는 거. 선행하는 애들이 주로 이렇게 많이 쓰더라고. 근계수 다 좀 알아본 거야 이렇게.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지. 그렇게 하라고 낸 거 아닌가요? 아니야. 대입하라네. 자, 합시다. 괜찮아. 근계수 복수하고 좋지. 합시다. 합을 하겠습니다. 사실 쌤이 이제 장기 레이스 모드로 들어가서 분필 힘이 안 들어가서 하면 더 안 보이겠는데. 맞지? 쌤 장기 레이스 뭐 드세요? 힘들어서. 자, 이게 근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올해 쓰셔야 되겠 오래 써야 돼서 메모를 내가 아껴야지. 아직 남은 2주 동안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지금 창문여고 다음 주에 계약 안 하잖아. 성신까지. 네. 다음 주에 계속 불러야 되니까 내가 체력을 아껴야 돼. 근데 그냥 빨리 하는 게 너무 좋은 거 같아요. 그럼 얘는 아침에도 와요. 부를 거야. 예. 그럼 우리 겨울 방학이 길겠지 그러면. 겨울 방학이 오래 나오면. 개성고가 그 장점이 봄방학이 없더라고. 그냥 아예 그냥. 아닌가? 아니요, 전에 아 개성고는 봄방학이 다 보니까. 거기 어디가 없냐면 어디다 용문고? 날려먹은 거야? 그 휴일에? 성신여고인가? 방학 축제요? 그러니까 용문고가 축제 확실해. 걔네들. 근데 성신여고 맞아. 얼마나 그래서 성신여고 겨울방학이 늦어. 아 근데 1월 8일 중간에 이렇게. 많은 나오잖아. 이월 칠일. 어쨌든 어? 일수를 넘어서 하는데 저희도. 아 그게 싫어. 너희는 그냥 학사 일정이 늦어져서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참고로 원래 중간에 계약이 있어. 불지 자, 갔다 와. 가지고. 근데 우리 이제 안 갔다. 성신은 그냥 쭉 가는 거야. 준비하는 사람들이 해줘.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모르겠네. 그럼 다 2월에 졸업식 때 우리 1월에. 고3 되고. 아, 나 성인이잖아. 그럼 내가 너보다 더 먼저 언니 되는 그거. 근데 원래 너 2월생인데. 사실 넌 7월생이지. 너가 2월생이라고? 6월생이잖아. 난 지금 생각 며칠인지 알죠? 너도 5월생이지 그럼. 그럼 너도 7월생이지. 어쨌거나 2달 차이잖아. 도토리든. 자, 합합시다. 자, 우리 아까 합이 SN이 뭐였어? 2분의 N. 항수 곱하기 2a 더하기 n-1 이게 공식이긴 하다 맞지? 그래서 이걸 잘 쓰는 것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2분의 n 곱하기 a 더하기 l 첫째 항 더하기 끝 항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케이? 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오, 이미 안 까먹었다는 건데. 오, 기억하고 있어. 자,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아마 내림 차수 정리하면. 그러니까 이제 등차 수열의 합은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등차 수열이 합도 수열이잖아, 맞지? 합도 수열이라서 이제 수열의 일반형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 있고 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지? n에 대한 몇 차식? 2차. 2차식. 또 이렇게 띄우게 되죠, 맞지? 이하. 이하야.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저기 2차항 개수가 뭐야? 2분의 D잖아, 맞지? 2차항 개수에다가 곱하기 2를 하면 뭐가 돼? 공차. 공차가 될 거야. 사실 이제 이런 성질은 이제 2차식일 때 의미가 있긴 합니다. 이거를 붙여놓은 이유는 이제 D가 0일 때 예외적인 이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사실 시험에서는 안 나오는 게 맞고
이제 내신에서는 그래 뭐 선생님들이 이제 가끔 이제 함정에 빠뜨리고 싶을 때 이제 내는 거고 수능에서는 사실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상수항이 없더라, 맞지? 상수항이 0이더라라는 성질을 이제 가진다가 이제 등차수열 합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이제 그 뭐랄까 초보를 벗어난 단계에서는 아주 이제 좋아하는 아주 잘 다루면 좋은 그런 스킬입니다. 자, 일단 해봅시다. 그냥 연습 문제를 하나 해볼게. 27번 봅시다. 27번. 근데 지금 몇 분이야? 44분이요. 안 되지. 5분 후에 쉬는 시간인가요? 지금 40 몇 분이라고? 45분이요. 오, 왜 해야 돼? 이러면 지금 45분. 45분. 지금부터 랩을 해야 되겠네. 보여주세요. 지금 힘이 없어. 나도 봅시다. A3이 마이너스 5분. 그 다음에 A7이 마이너스 21일 때 15번째 한까지 합을 구하래. 아, 어떻게 할까? 일단 우리 공차 찾아봐. 공차. 마이너스 4야? 아, 그러네. 이거 왕상 빠르다. 여기는 이제 4T가 될 거고 마이너스 16이 되었으니까 T가 마이너스 4다, 맞지? 그 다음에 첫째 항 찾아볼까? 첫째 항? 첫째 항은 여기서 이제 백 2번 하면 되잖아, 맞지? 그럼 5에서 마이너스 5에서 4를 2번 더하면 되니까 3이네 3, 맞지? A1이 3이 되겠다. 그럼 이제 그냥 공식 집어넣으면 이제 답이 나오겠지, 않지? 2분의 항수 곱하기 그다음 첫째 항을 2배 더하기 항수 빼기 1 곱하기 공차 이렇게 하면 되겠다. 괜찮니? 아니면 우리 머리를 조금 써본다고 하면 15는 그러니까 우리가 요 공식을 내가 한 번호를 가지고 써보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2분의 항수 곱하기 A1 더하기 A15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맞지? 근데 그러면 요거와 요거의 한 번의 합이 얼마지 지금? 16이잖아. 그럼 7에다가 얼마를 더하면 16이 되지? 9를 더하면 A9를 구하자. 아, 이거네. 어쨌든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8을 가니까 마이너스 29 나왔지. 그러면 여기다가 2분의 15 곱하기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29 이렇게 써도 괜찮겠지. 굳이 머리를 써보자면 중요하지? 다. 자,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에 쭉쭉쭉 가서 합은 두수 사이에 넣어서 한 거 합은 안 할게. 부분합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게 되면 아까 저기서도 뭐 재구성이라는 워딩을 썼는데 우리 등차술에서 어떤 항을 일정한 간격으로 선택해서 더하더라도 선택하더라도 등차술이 된다고 했던 것처럼 일정한 재구성 풀어가 봅시다. 우리가 일정한 개수씩 더해서 나열하더라도 등차수를 이루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를테면 숫자로 예를 들어 하는 게 더 잘 보일 것 같아. 이렇게 있으면 내가 이렇게 두 개씩 더한 수열은 뭐가 되지? 여기서 이거 4 커지고 4 커지는 총 80 커지는 거잖아, 맞지? 일정한 개수씩 더하더라도 무슨 수열이 되더라? 등차 수열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를테면 여기 36번을 봐봐. 자, 문제를 보게 되면 첫째 항부터 6번째 항까지 합이 66이야. S6이 66인 거야. 괜찮니? 자, 그 다음에 첫째 항부터 12번째 항까지 합이 276이래. S12가 276이래. 자, 그 다음에 이제 S18을 구하라는 얘기거든. 이거는 풀이가 두 가지가 있어. 우리가 어쨌든 등차 수열을 결정하기 위해서 몇 개의 정보가 있으면 돼? 2개. 왜냐면 첫째 항과 공차를 찾으면 등차 수열이 아예 완성되어 버리거든. 이렇게 등식 2개만 있으면 되니까 얘를 이제 2분의 항수 6 곱하기 2a 더하기 5d 하고 얘를 2분의 12 곱하기 2a 더하기 11d 해서 연립방정식을 풀면 a와 d가 구해서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어. 오케이? 이게 첫 번째 풀이고 두 번째 풀이는 내가 여기서 이런 생각 한번 해보죠. 이 친구에서 이 친구 빼게 되면 S12 빼기 S6이라는 친구는 210이 되겠지. 괜찮지? 근데 얘는 첫 번째 항부터 6번째 항까지 합이다. 얘는 7번째 항부터 12번째 항까지 합이야. 우리가 구하고 싶은 S18인데 이건 조금 이따 처리하고 S18 빼기 S11을 구하게 되면 얘는 13번째 항부터 18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연속하는 6개 항들의 합에 대한 수열이잖아, 맞지? 그럼 얘도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일 거라고. 숫자가 친절하진 않네. 66에서 210까지 가려면 얼마야?
144를 더하면 되네. 여기도 144를 더하면 354가 되겠다, 맞지? 그러면 이걸 더하면 이거 더하면 맞는 거야. 얘랑 더하면 S12가 남고 얘랑 더하면 S18이 남아서 결국 S18의 값이 보여지겠지. 그래서 요거 세 개의 합이 답이 되는 거야. 괜찮니? 66 더하기 210 더하기 354 이렇게 풀어도 괜찮다는 거야. 부분합의 성질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등비수열에서는 저게 더 세게 먹히는데 등차수열은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도 A와 D만 구하면 문제를 풀 수 있어서 사실은 등차는 내신에서는 전부 다 생각하면서 선생님들이 저렇게 풀 수 있게 내면 저렇게 풀라고 낸 거고 저렇게 풀 수 없게 내면 저렇게 풀지 말라고 낸 겁니다. 정말 의도가 명백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하윤이 잘 이해하고 있어? 반응도 괜찮니? 자, 오 시간이 너무 잘 가는 거. 특이한 수요를 했다가 거기 이따 다른 애들 하실 때 얘기하셨거든요. 네? 그냥 재밌어요. 할거 없는데. 처음 하는 건데. 자, 봅시다. 쉬는 시간에 생각이 나면 자, 우리가 하부인 최대치. 근데 더 바쁜데 걔네들? 네? 더 바쁘다. 아 걔네 또 우리랑 지금 똑같아. 어려워요. 아니 훨씬 쉽지. 근데 이 대수는 첫 번째 배울 때가 제일 힘들어. 수학을 할만하도 그러니까 첫 번째 배울 때가 제일 힘들어. 두 번째 배울 때가 제일 힘든데 그러니까 배워야 될 게 많아서 수학을 할만하대요. 쓰라도 또 한 거지. 생각하면 재밌다. 오 그거는 좀 할만한데? 쓰라 역시. 근데 쓰라가 약간 그게 있어서 뭐랄까 도발 성향이 있어서 뭔 말인지 알지? 이게 약간 자존심을 건드리는 상황이 되면 강한 척. 자, 어쨌든 봅시다. 이제 등차 수열의 하부의 최대 최소인데 이건 사실 이제 컨셉이 두 가지인데 두 번째 컨셉을 지금은 이야기를 안 할 거거든. 그래서 쉬울 겁니다. 자, 어쨌든 합시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컨셉은 뭐냐면 결국 합이 최대가 된다는 말은 어떤 상황일까? 이제 내가 등차 수열은 어쨌든 값이 일정하게 커지거나 일정하게 작아질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모든 항이 음수가 돼버리면 음수가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지? 첫째 항도 음수, 공차도 음수라는 얘기잖아. 지금 모든 항이 음수가 되는 거지. 이렇게 모든 항이 양수라는 말은 첫째 항도 양수, 공차도 양수라는 얘기잖아. 그럼 걔는 계속 커지기만 할 거 아니야. 다음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상황, 그다음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최대 최소를 논하기가 곤란하다. 논하지 못한다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최소값이 있어. 첫째 항이 최소겠지. 첫째 항까지 S1이 최소겠지. 이건 S1이 최소일 거야. 네. 얘는 S1이 최대일 거야. 이제 사실 질문으로서의 가치가 좀 없어져 버리잖아, 맞지? 저건 이제 묻는 게 곤란한 거지. 우리한테 일반적으로 묻게 되는 상황은 뭐야? 나머지 상황. 다시 말해서 A1이 양수인데 D가 음수인 또는 A1이 음수인데 D가 양수인 경우.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질문이 생기겠지. 이렇게. 자, 그럼 생각해보자. 첫째 항이 양수야. 공차 음수야. 그러면 양수가 이제 몇 번째 항까지 양수다가 어느 순간 음수가 돼버릴 거 아니야. 그럼 걔를 더하는 순간 합이 어떻게 돼? 작아지기 시작하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뭐야? 마지막 양수 항까지 더했을 때 최대. 양수 항까지 합이 최대지. 천천히 해야 된다. 또 힘줬어. 살살. 마지막 양수 항까지 합이 최대. 그러니까 굳이 표현을 하자면 AK가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쓰기도 하고 등호는 왼쪽에 붙여도 괜찮고 오른쪽에 붙여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AK까지 닿으면 그게 최대일 거다. 0일 때는 AK-1까지 합이나 AK까지 합이나 똑같을 겁니다. 얘는 마지막 음수 한까지 합이 최소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질 때
이거는 이제 발명 함수항까지 합은 SK가 될 거고 양수항까지 합도 SK가 될 거지. 괜찮니? 근데 사실 정확하지 않다. 만약 AK가 제로가 되면 SK와 SK-1이 같을 거고 이제 그거에 대한 고려도 사실은 해야 된다. 그게 디테일이겠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장난질을 치는 문제들이 나올 거야 사실은. 자 그럼 이거는 그냥 간단한 문제 하나만 풀겠습니다. 다시 이거 풀고 자, 문제를 보게 되면 7항이 3이고 A7이 3이고 그 다음에 A12가 마이너스 7일. 자 그때 이제 몇 번째 항까지의 합이 최대가 되는지 찾아서 최대값으로 구하라는 얘기지 않았지. 근데 보니까 여기 5지 커졌더니 뭐야 마이너스 10되었잖아. D가 마이너스 2인 거고 그러면 A8까지 합이 되겠다 맞지? A8을 보고 이게 마지막 양수가 되겠네.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항부터 여덟 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냥 첫째 항 구하는 게 더 빠르긴 하겠군요. 얘는 아니면 이제 뭐 굳이 머리를 써보자면 얘를 첫째 항을 하고 거꾸로 해서 94에 거꾸로도 괜찮겠다 맞지? 오 이건 괜찮은데? 그 혼잣말은 맞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 등차수의 합 중에 조금 신기한 등차수의 합이 하나 있거든. 아주 조금 신기한 그 홀수의 합은 제곱과 같아요. 그래서 1부터 이렇게 나오면 얘가 16, 그러니까 4의 제곱인 거죠. 그러니까 1부터 홀수를 연속하는 개수만큼 나오면 제곱이 돼. 괜찮아? 괜찮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차가 얼마였어? 마이너스 2였잖아, 맞지? 나는 지금 1부터 거꾸로 더한다고 생각해봐. 8배 더하는 거잖아. 지금 8864지. 괜찮아? 그냥 아주 조금 재밌는 트릭 생각해본 거지. 자, 여튼 합시다. 그 다음에 45분 한번 더 45분. 시간이 안 되겠는데 45분 넘어. 그래도 할게. 자 우리 마이너스 60이 첫째 항이래. 그 공차가 정수인 등차수를 첫째 항부터 n까지 하고 SN에 대해서 SUV 값이 다른 SN의 값보다 작대. SUV 최소래. SUV 최소. 이 말이 무슨 뜻이지? A6이 마지막 공수항, A7은 양수. 이 말은 A6 뭐지? 0 그렇지? A7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S6이 나머지 모든 것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등호 빼야 돼. 괜찮니? 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A6은 뭐야? 마이너스 60에다가 5D를 더하는 거지. 얘는 마이너스 60에다가 6D를 더하는 거지. 그러면 D에 대한 1차 부등식이 만들어지면서 D의 값이 정수가 아마 하나만 나오겠지. 그걸 구하는 얘기일 겁니다. 그 뭐지? 유형 11번은 넘어갈게. 그다음에 유형 12번도 넘어가겠습니다. 유형 13번 하고 쉬었다가 5분 쉬었다. 무슨 해야 되겠네. 5분이요? 4분. 아, 아니야. 5분을 쉬어야 돼. 5분을 쉬어야 될 거야.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매우 중요하지. 내중 이런 거지. 자, 갑시다. 자, 이게 뭐냐면 수열의 합이랑 일반항이 어떤 특정한 관계를 가진다는 얘기인데 그냥 이런 거지. 우리가 그 SN이라는 거는 A1부터 A2 다 퉁퉁퉁 가서 AN까지 합인 거고 SN-1이라는 친구는 A1부터 A2 퉁퉁퉁 가서 이제 AN-1까지 합인 거잖아. 물론 이제 이 친구가 정리되기 위해서는 N이 2 이상이에요. 우리는 S0 0번째 항이라는 걸 정리하지 않기 때문에 저런 단서가 없습니다. 이럴 위에서 아래로 빼자. 위에서 아래로 빼자. 이제 SN-1이라는 친구는 AN이 된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다. 물론 단서는 그대로 이어지겠지. 우리 이 친구를 가리켜서
이제 그 수열의 합과 일방 사이의 관계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생각 조금 더 해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푼 문제는 주로 일반항을 가지고 합을 추론하는 형태의 문제였거든. 근데 문제에서 요구할 수 있겠지. 합을 주고 일반항을 추론하라. 오케이. 그때 이제 이 접근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 이제 이걸 가지고 AN을 구하고 싶은 거거든. 다시 좀 정확하게 쓸게. SN이 주어지고 AN 구합입니다.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AN이라는 친구는 n이 2 이상일 때는 저기서 주어지기를 SN 빼기 SN-1로 갖다. 그럼 n이 1일 때는 뭐가 되냐?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첫 번째 항까지 합이나 첫 번째 항이나 어떨 수밖에 없어. 같아야 되겠지 무조건. 그래서 이런 관계가 성립하게 되고 정확히는 이 친구가 이제 수열 합과 일반 사이의 관계가 되는 거지. 괜찮니?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성질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수열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거지. 모든 수열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쌤이 뭐 등차 수열 A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 안 했어? 필요가 없잖아. 그냥 당연히 수열이라면 성립하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걸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 55번 문제 봅시다. SN이 마이너스 n 제곱 더하기 6n이래. SN이 마이너스 n 제곱 더하기 6n이래. 6n 그러면 SN 마이너스 1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6 곱하기 n 마이너스 1 우리 암산 컷 빼면 AN은 마이너스 n 제곱에서 마이너스 n 제곱 빼게 되면 지워질 거고 원래 플러스 2n이 있었는데 마이너스 붙으니까 마이너스 2n이 되겠다 맞지? 그리고 마이너스 플러스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이었는데 그럼 더하기 1이 생길 거고 6n에서 6을 빼면 지워질 거고 마이너스 1에서 1 뺐으니까 더하기 6이 되겠다 맞지? 그래서 마이너스 2n 더하기 7이 n이 2 이상일 때 AN이 그리고 나서 우리 이제 n이 1일 때도 구하고 싶잖아. 여기다 1 넣으면 5가 되는 거야. 근데 보니까 여기 1 넣으면 5가 되니까 두 번 쓸 필요가 없겠네. 그래서 AN은 마이너스 2n 더하기 7이 되다. 여기까지 괜찮니? 윤성이도 잘 이해하고 있어? 네. 자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건 아니긴 하지. 등차 수열은 워낙 잘 알려진 수열이라서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으니까 딱 보고 이렇게 하는 거지. 아까 우리 등차 수열 합의 특징 세 가지를 이야기했지. 상수항이 제로, 상수항이 제로네. 넌 등차 수열 합이다. n에 대한 2차식까지 포함 나중에 전화했지. 그리고 하나가 뭐였지? 2차 계수가 공차의 절반이었다 맞지? 그러니까 A는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어. 마이너스 2로 시작할 수밖에 없어. 여기 첫 장이 5잖아? 여기도 5로 시작했으니까 더하기 7 이렇게 하는 거지 원래는. 이렇게. 괜찮니? 저런 거 이제 사실 저런 가벼운 기술들은 나중에 다 익힐 수 있습니다. 어쨌든 A1부터 얼마까지? A10 40분인데 근데 얘는 이제 두 칸 간격으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이제 뭐야 이제 40분만 넣었지. 보니까 전부 다를 다 한 게 아니고 A3 더하기 이렇게 되잖아. 두 칸 간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 합을 다시 구하려면 A2n-1이라는 수열을 구하는 게 좋겠는데 이렇게 써도 괜찮아. 약간 함수에다가 뭔가 대입하는 것처럼 그래서 마이너스 2배에 2n-1 더하기 7 이렇게 만들고 이제 마이너스 4n 더하기 9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괜찮니? 그럼 내가 이 수의 합을 tn이라고 하자. tn은 어떻게 될까? 얘의 절반이 2차 함수 마이너스 2n제곱 그리고 플러스 5 나와야 되니까 여기는 7n이 있으면 되겠다. 여기다가 이게 49라는 게 몇 번째야? 25번째이잖아. 그래서 t25 이렇게 풀어도 괜찮겠어. 괜찮니?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방금 우리가 뭐 했어? 합이 주어질 때 일반항 구하기 해봤잖아, 맞지? 일반항 주어질 때 합도 그냥 바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도로 그냥 트라이를 해본 겁니다. 괜찮니? 답은 크게 나올 것 같아. 25니까. 오, 진짜 매력적이군. 근데 이제 그 56번 같은 문제가
상수항이 0이 아닌 경우도 많지. 그런 경우 한 번은 해 봅시다. 하고 쉬어도 괜찮지 않을까? 56까지 하면 재밌을 거야. 그러니까 주어지길 SN이 2n 제곱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사실 이것도 그냥 아까 앞에서 했던 성질 써서 풀어도 괜찮은데 여기 마이너스 1만 잘 처리하면 되거든. 이제 그래도 성질을 한번 해봅시다. Sn-1을 구하게 되면 2배의 n-1의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n-1 마이너스 1 그래서 안으로 뺍시다. A는 2n 제곱 2n 제곱 지워질 거고 4n 마이너스 2가 남겠군요. 지워질 거고 더하기 3이 남겠군요. 지워질 겁니다. 그래서 4n 더하기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건 n 이상일 때 관계의 식이고 그 다음에 n이 1 때는 저기 1 넣으면 뭔가 잘못 쓰는 기분? 여기가 마이너스 3이어야 되군요. 오케이. 감산 실패. 어쨌든 그래서 n 1 집어넣으면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1이잖아. 달라서 이건 따로 써야 an을 제대로 쓴 거네. 이 친구가 이제 원하는 an이 되겠지. 괜찮니? 저건 이제 등차수리 아니라서 저렇게 풀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에 대한 뒤처리를 고민을 하면서 앞에 거 했던 풀이를 써도 괜찮습니다. 잘 이해하고 있어? 쉬었다가